야, 드디어 일본 그리고 오늘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니까 일본에서도요. 전 세계에서 한국만 특별하다. 그러면서 일본 전문가들이 지금 한국에 대한 찬사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는 소식부터 먼저 전해볼게요. 한국의 감염자가 많지만 치사율은 높지 않다. 세계 중에서도 특별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는 초반에 문재인 정부의 이 초반 대처가 잘못돼서 그랬다라고 했던 그 주둥아리들이 되게 뻘쭘하게 됐어요. 심지어 오늘 보니까 조중동도 문재인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 쪽에 논조로 가고 있어요. 당연하죠. 미국에서도 그런 좋은 평가가 나오는데 조선일보야 뭐 큰형님이 잘했다는데 어떻게 다른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같으면 외신이 너무 개방되어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직접 외신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중동이 예전처럼 그렇게 거짓말 치는 거를 잘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일본처럼 언론의 자유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나라에서 이런 언론 기사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는 삐집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예. 거죠. 그리고 한국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새 방역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제 박능우 그 보건복지부 장관 거기는 질본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인자더라 2인자. 정은경 본부장이 1인자고요. 예. 거기에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예. 거기에 2인자로 돼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실무 중심으로 그러니까 정말 안철수가 말했던 그 방식인 거예요. 사실은 예. 의사한테 맡기는 예. 방식. 그리고 행정하는 장관, 부처 장관들은 거기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약간 섣불리 나간 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그 노벨 평화상에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가 후보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게 전염병은 주기적으로 전 세계를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코로나가 번지기 이전까지는 방역이라는 개념이 뒤따라가는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미 감염에 대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거나 안 그러면 사망할 때까지 최대한 케어하는 방식이 최선의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기 전부터 먼저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면서 준비하고 있었고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행동들이었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이 설계한 대로 정확하게 진행을 하면서 바이러스의 속도 또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그렇지. 그러니까 방역 역사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방역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차원에서 떠나서 인류 보편의 가치로 봤을 때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뭐 노벨 의학상? 아니요, 그러니까 평화상이나 의학상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저는 평화상도 진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정말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루에 정확하게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입에서 나오는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숫자는 17,000개입니다. 17,000개면 웬만한 다른 나라들이 지금 검사 수일간 뭐 몇 주간 검사했다는 숫자보다 훨씬 많고요. 그중에 신의 한 수는 아마 드라이브 그 스루 있잖아요. 정확한 용어는 이거더만 드라이브 스루드만 인이 안 붙어 있고 우리 드라이브 시어터에서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라고 공식 명칭 부르더라고요. 거기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같은 경우는 1시간에 6명, 6개를 검사할 수 있고 하루는 60번까지 검사가 가능하대요. 이게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17,000까지 늘어나는 과정에서. 근데 지금 이거 있어. 조중동과 미통당의 이 문재인 정부 까기 흐름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야, 초기 대처 잘못했다. 중국 왜 안 막았어? 여기 다 깨졌어요. 논리적으로. 이탈리아가 막 무너지고 이란이 무너지면서. 그래갖고 외신이 막 대한민국이 너무 대응을 잘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사망률은 가장 낮아요.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요 사망률이 6%가 넘어요. 한국은 지금 0.5% 정도 되거든요. 대략은 뭐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10배 차이가 나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공격했던 지점이 뻘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타겟팅이 마스크예요. 왜 마스크를 제대로 못 해주냐고. 그래서 마스크는 아마 지금 마스크에 대해서 관련 있으신 분들은 그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마스크를 약국에 가면 살 수가 있는데 월요일은 그 끝자리로 끝나는 예를 들면 일자, 육자의 생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그러니까 마스크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부제야. 월요일 날은 예를 들면 71년생, 81년생 또는
육자로 시작됐으니까 76년생, 86년생 예. 이렇게 사는 거고 화요일은 2자 다음에 7자 예. 그리고 수요일은 3자, 8자 그리고 목요일은 4자, 9자 그리고 금요일은 5자, 0자로 끝나는 연령대가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은 모두 다 갈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미처 못 산 사람들이 예, 갈 수 토요일, 있는 일요일.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건 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깜짝 놀라는 이유가 건강보험 안에 체계 안에 그 사람의 모든 이력이 다 나오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UR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약을 두 번 사거나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약을 중복해서 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갖추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걸 실시간으로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처방전을 가지고 이 약국에서 가서 사고 저 약국에서 가서 사는 이런 일을 못 하죠. 과거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환자나 마약 중독자들이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처방전을 여러 개 받아요. 그래서 똑같은 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대량으로 구입한 다음에 그걸 이제 갈고 원하명하지.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스크로 막 흔들려고 했는데 마스크도 이 정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사실 국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물론 뭐 마스크가 제대로 보급이 안 되면 국가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치지만 이게 국가가 나쁜 의도를 갖고 무능해서가 아니라 일시적인 어떤 그 정체 형상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깔려고 보니까 더 이상 깔 게 없으니까 나중에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마스크를 공짜로 40개씩 지급한다던데 한국은 왜 이렇게 마스크 쓰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현장에 일본에 가봤더니 또는 그 댓글 달리는 거 보면 내가 거기 지역에 산다. 마스크 코빼기도 못 본다. 왜 가짜 뉴스 뿌리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그 문재인 정부 흔들기 위한 어마어마한 뉴스가 옹색해지면 또 다른 뉴스를 만들어내고 다른 공격을 하고 계속 이 지랄들을 하고 계시는 게 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17,000건을 하루에 한국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할 만합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가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게 다 종합을 해보면 어떤 IT 기반이 일단 기본적으로 잘 돼 있고 예. 그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문재인 케어 같은 건강보험 시스템도 잘 돼 있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마인드죠. 숨기지 말자. 지지율 떨어지니까 숨긴다가 아니라 숨기지 말자라고 다 오픈하다 보니까 IT 기반에는 뭐가 더 포함되냐면 핸드폰 갖고 있는 사람의 위치 추적이 다 가능한 시스템이 돼서 어디 동선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 어제가 아마 100명대로 떨어졌을걸요. 하루에 700명 나오던 날이 불과 예.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예. 100명대로 떨어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신천지 그 격리 해제되는 사람이 6,000명 가까이 되는 네. 상황이 되다 보면 전반적으로 흐름은 이제 진정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면 마스크를 쓰니까요. 저의 마스크 분량은 다른 분께 양보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또 면 마스크 쪽으로 많이 돌았어요 사람들 분위기가. 저는 데코레이션용으로 하나만 들고 다닙니다. 건물 들어갈 때 주변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뜻에서 건물 입구에서 잠깐 쓰는 용도로 하나 가지고 다니죠. 그러니까 어제 그 뉴스에서도 그런 게 있었죠. 이제 치료제를 만들기 위한 백신의 초기 단계인 뭐 단백질을 추출해내는 이것도 지금 했다고 하고 민주당이래. 내가 너무 민주당만 빤다. 야 민주당 최고. 질본이 그랬다고 하고. 민주당은 못하는 게 없구나.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K-팝처럼 예. K 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하는 한국만의 방식. 예. 이게 지금 수출 코앞에 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SOS 쳐야 되는 나라들이 결국에는 한국의 K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수입해 가서 그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질병통제센터가 우리나라가 개발했던 그 진단 키트를 자기가 자신들이 직접 개발해서 썼는데 결과가 너무 부정확해가지고 다 폐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일부러 그 뉴스를 억지로 이제 감추고 있는데 이 수입이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급한 대로 이제 드라이브스루부터 일단 수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진단 키트 빨리 달라고 이렇게 막 떼쓰고 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가 다시 말씀드려요. 님이 아무리 내가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도 100% 잘하고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근데 이 정도면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왜 그걸 가짜뉴스를 통해 가지고 못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드냐 말이에요. 가로 세로 아니 저 이번에 신의 한 진짜 피부로 느꼈던 게 윤석열 장모에 대한 기사가 정말 적고 지금 이 정도 됐으면은 조국 가족처럼 두드러 팼으면 장난 아니었을 텐데 기사가 너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마스크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게 각 맘카페나 커뮤니티의 알바 글을 조회를 해보면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내용으로 여러 지역 맘카페에 똑같은 글을 올립니다. 마스크를 구할 수 없다. 너무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이런 알바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알바라는 느낌 우리가 보면 보이잖아. 일반인들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이거 알바네. 그 내가 뭘 봤냐면은 그 텔레그램 방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베스트 글들만 쭉 모아오는 방이 하나 있어요. 그거 보고 내가 느낀 게 야, 이 새끼들 진짜 알바구나. 어떤 게 있냐면은 커뮤니티마다 특성들이 좀 있잖아요. 뭐 친문도 있고 반문도 있고 뭐 예. 있잖아요. 거기에 어제 내가 올라왔던 베스트 게시글에 이런 게 있었어. 김호준 이제 방송에서 빼야 되는 그 과정 있잖아요. 김호준 총수를 뉴스공장에서 이제 끌어내리자고 하는 선동을 올려요. 앞뒤 자르고 그냥 네, 대구를 지금 코로나로 막 매도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선동에 댓글이 따닥따닥 달리면서 추천 쓰고 올라가면 베스트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 작업을 어제 동시에 봤는데 그런 커뮤니티들에서 몇 군데서 똑같은 글을 다 베스트로 똑같이 올리더라고. 그걸 모아서 보니까 보이잖아요. 와, 이런 식으로 계속 선거운동 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니까 진짜 열받더라고. 그러니까 저 오싹하는 게 그 돈을 누가 대고 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공짜로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쪽에서. 심지어 일당도 많이 받죠. 네.